이번 영상에서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 집이 오래된 집, 그러니까 오래되고 낡은 집에 살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난 영상에서는 한 집에 10년 이상 살면 안 좋은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깊게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집에서 오래 살으면 안 좋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집이 좀 낡고 오래된지, 그러면 그 기준이 몇 년이냐, 이거는 사람의 그 수명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 가지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지금까지 유튜브나 다른 데서 풍수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그냥 제목만 아니면 초반에 나온 얘기 한두 마디 몇 마디만 듣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상하게 제가 원래 취지가 그 취지가 아닌데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영상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이라든지 타이틀 이런 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잘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인간의 수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장수 국가에 들어가는 편인데 보통 80에서 90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100세시다 그래서 최대 이 100세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좀 요즘은 많습니다. 의학도 발달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이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집이나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은 보면 보통 수명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년 이상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인간의 수명과 이 건물의 수명, 집의 수명은 인간을 나이를 10년 단위로 본다고 하면 이 건물이나 집 이런 거는 5년 단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집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하고 그럼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젊었을 때는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한 60, 70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허리도 아프고 뼈도 마디도 쑤시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혈관이 막히고 고지혈증에 심근경색, 심장병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인간의 병적인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 집에 들어가면 전에는 새집 증후군이라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건강상으로 안 좋고 최소한 2, 3년이 지나야 그런 게 좀 가라앉고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집이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면 일단 낡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디에 문제가 발생되나요? 일단 우리가 인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뼈 이것을 보면 집이나 건물은 철근, 골조라고 하죠. 이 골조 이런 부분을 사람의 인체의 뼈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 골다공증도 생기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니까 골절상, 물론 젊은 사람도 넘어지면 골절상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집도 마찬가지로 튼튼한 철근 이런 걸 쓰고 기초를 잘 다지면 튼튼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제 혈관, 이 혈관 부분하고 집의 부분하고 어떤 게 비슷하냐? 전기 배선, 그리고 하수관, 수도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좀 더 많겠죠. 뭐 여기서 더 첨가한다고 하면 뭐 보일러, 이런 관계, 벽 쪽을 타고 바닥을 타고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이 하수관이나 전기배선, 수도관이 사람의 인체의 혈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혈관도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또 음식 같은 거 정말 잘못 먹고 건강을 잘 안 챙기게 되면 나이에 비해서 빨리 망가지고 일찍 잘못돼서 죽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역시 집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들고 나이가 지나다 보면 이런 쪽 하나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침대 배치도 가급적이면 벽에 너무 붙이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이 벽을 통해서 수많은 배선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보일러도 지나가게 되고, 천정도 역시 위층에 보일러가 지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배선서부터 전기, 이런 게 하나하나가 사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막히듯이 이런 쪽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그러니까 목욕하는 그 목욕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도 보면 사람 혈관 막히듯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찌꺼기, 비누 뭐 이런 거품 이런 게 쌓이면 굉장히 더러워지잖아요. 결국 마찬가지로 사람의 뼈는 골조로 비유할 수가 있고, 혈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걸 집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나이 들면서 막히고 부서지고 깨지듯이 역시 집도 오래되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막히면서 낡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낡았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의 흐름이 나쁘게 됩니다. 특히 사기가 쌓이게 됩니다. 사기라 그래서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기가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듯이 집도 낡고 오래된 집에 살면 이러이러한 하나한 사기, 안 좋은 기운이 쌓이면서 바로 우리 사람들한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로는 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재물운이 될 수도 있고 건강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학생들이며 학습운, 그다음 뭐 시험운, 뭐 여러 가지가 미치는데, 이렇게 해서 낡은 집에 오래 살게 되면 사람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미치는데, 그러면 도대체 낡은 집은 뭐 몇 년 이상 돼야 낡은 집이고 오래된 집이냐? 사람의 수명이 80에서 90이라고 하면 집도 역시 30에서 40년, 그리고 100세라고 하면 50년 이상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년 이상 된 집 같은 경우는 안 사는 게 좋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30년, 40년 된 그런 집을 샀는데, 그거는 어차피 새로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거의 40년 이상 된 집을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퇴거를 해서 주거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낡고 오래된 집 살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창틀서부터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요. 또 하나하나 고칠 때도 많고, 샤시서부터 모든 배관 문제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파이프 이런 게 막히고, 또 심지어 전기 배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스 밸브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수명과 건강에도 문제가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30년, 40년 된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집에서 살게 되면 사람이 정체가 됩니다. 왜냐면 기의 흐름이 사기가 쌓이고 나쁜 기운이 쌓이다 보면 정체가 되고 발전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금 핑계댈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집을 나와서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한 풍수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기운이 잘 갖춰진 집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사를 하셔라.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10년 이상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떤 거쳐가는 임시 주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잠깐 2, 3년 정도 사는 건 모르겠지만 5년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발전이 안 되고 사람이 점점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이 나이 들어가듯이 결국 집도 같이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부분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젊은 사람인데 어떨까요? 지금 저는 뭐 20대고 30대인데 어떨까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운이 점점 혼탁해지고 낡은 기운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오래된 집에 살게 되면 그 사는 동안 거기에는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한 집에서 한 가족이 30년 이상 4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건강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탁한 기운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새 집이고 지은 지 10년 많이 돼야 20년 이하의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풍수고 미신이고 종교고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왠지 내가 오래된 집에서 살아보니까 왠지 기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한 왠지 일도 잘 안 풀리고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일단 그분들은 빨리 그런 집에서 이사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시는데 지금 풍수 좋은 자리는 따로 그거를 살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걸 떠나서 현재 그 집의 기운, 낡고 오래된 집의 그 기운이 사기가 탁한 기운이 많이 쌓여 있고 전체적으로 집이 사람이 늙어가면서 모든 혈관이 막히듯이 건강이 나빠지듯이 집의 건강도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오래 살게 되면 더욱더 일이 안 되고 안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받아들이실 분은 빨리 그런 집을 어떻게든지 이사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풍스럽고 고즈넉하고 뭐 풍경 좋고 그런데 집이 굉장히 나무로 돼서 목재로 돼 갖고 한 30년 40년 됐는데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니까 약간 눅눅한 곰팡이 느끼고 이런 게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집에서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은 어차피 이 기운적으로 봤을 때 이 기를 받고 같이 늙어가니까 어느 정도 되지만 젊은 사람하고는 기운이 상충되기 때문에 젊은 아이가 있다라든지 아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젊은 학생들이 있는 집일수록 낡고 오래된 집을 가지 마시고요. 적어도 많이 돼야 뭐 10년, 20년 안팎 아니면 5년, 10년 이렇게 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 근데 지은 새 집은 어떨까요? 새 집도 나쁘진 않지만 새 집도 약간 처음에 탁한 기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한 뭐 2, 3년 지난 많이 됐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지난 집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기도 바로 잡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 며칠 숙성시킨 다음에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과일이고 뭐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도 아주 새 집도 안 좋고 오래된 집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집은 5년에서 15년 정도 된 집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새 집을,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 좀 살고 뭐 이사 간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풍수적으로 탁한 기운이라든지 모든 기운 이런 게 다 없어지고는 5년에서 15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자연의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 같은 경우, 과일이 됐던 모든 나무 같은 경우, 과일도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요. 새싹이 돋아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과일로 숙성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듯이 새집은 바로 이런 새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싹. 그래서 새싹 때는 모든 게 맺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사이 기간이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5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집이다. 이런 집으로 가야 사람도 건강해지고 기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어떤 일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풍수가 그래도 좋은 집이면 훨씬 더 좋다. 풍수가 안 좋다고 하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젊은 사람한테는 풍수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시고 건강이 나쁜 사람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컨프로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어도 한 50대, 40대, 50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나이에 맞는 집, 그런 집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면 안 좋은 이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좀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 교차점도 있지만 그 위에 왜 낡고 오래된지 최소한 3, 40년 이상 된 집은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